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궁에 입궐한 장생크류 왕을 디스하면서 녹수 코인 타고 떡상 중이었는데 그 왕과 녹수 면전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위험인데 주민 시작해 볼깝쇼? 이 씬을 3일 동안 찍었는데 그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의 어깨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감우성 배우는 잠깐 실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날이 너무 쨍해서 톤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찍었는데 물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화면상으로는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네요. 화면 오른쪽에 차려져 있는 상차림은 전통 음식을 만드는 장인이 직접 만든 상입니다. 무려 500만원짜리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안쪽으로 더 당겨 넣기도 하고 상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며 모두 즐기도록 하시오. 아니 방금까지의 궁합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데 괜찮을까요? 나라님을 모시고 달노름을 시작하려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한번 놀아보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칠득과 팔복. 김내관! 내가 분명 내 방을 저는 없어. 이거 탈쓴 거 왜 이렇게 귀여워. 감독이 구도도 좋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컷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잘하긴 뭐가. 1차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길이 나섭니다. 네,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원래 대본에는 녹수가 화난 듯이 보는 장면이었는데 녹수는 보통 센 누나가 아니라는 설정으로 비웃는 표정이 더 세 보일 것 같다는 강성현 배우의 아이디어로 바꿨습니다. 시원하다. 이러다가 죽겠는데. 살기 위한 발악을 하는 장생. 이 칼날은 사실 일본 군도 양식이라는 오게티가 발견됐습니다.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이마도 내 닮았고 코 큰 것도 내 닮았다. 둥둥 내 아들. 원래 타령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궁지에 몰려서 키를 너무 높게 잡아 제대로 못 부른다는 설정입니다. 이 컷 전에 원래 키대로 잘 부르는 장면도 있었는데 삭제돼서 광대인데 노래를 너무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위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 애가 당신 씨인 줄 아시오? 또 다시 공길이 나섭니다. 내 시중에 불알한 쪽이 성한 놈이 있어. 밤마다 후궁들하고 붙어 먹었지. 그 놈이 누구냐? 맨입으로 윗입을 채워주랴 아랫입을 채워주랴. 윗입 대령이야. 이 장면도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 때 했던 연기라고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도움 닫기 없이 한 번에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합니다. 정진영 배우가 오디션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살았다. 이때 공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얼굴을 보며 웃는 연산이입니다. 연산이 입은 골룡포는 일반적인 빨간색이 아닌 청록색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자수를 넣으면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여봐라, 내 광대들을 가까이 두고 내킬 때마다 불러 즐길 것이니 이놈들의 거처를 궁궐안에 마련해라. 그날 밤 차려진 음식에 눈이 돌아가는 광대들. 뭐고? 이 상 역시 장인이 만든 궁중 음식 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 같이 먹으며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장면도 있었고 다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회식은 못했다고 하네요. 유해진 배우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진짜로 옆 사람 입에 넣어주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즐거운 마음에 공길을 덮치려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개봉 당시 장생과 공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가깝게 지내면서 성별과 동지애를 넘어선 뭔가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더 있었는데 동성애 영화로 오해받을까봐 많이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궁의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궁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워킹은 이전에 TV 사극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실제 궁에서의 촬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 찍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궁보다는 살짝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카메라 워킹을 해보기에는 수월했다고 합니다. 어찌 천한 관계들을 궁에 두리하십니까? 선왕께서는 광대패를 부를 때 그 연애의 성격과 의의에 따라 하도록 법도를 정하셨사옵니다. 강력한 대신들의 반대. 내가 왕인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선왕이 정한 법도에 매여 사는 내가 왕이 맞냐 말이다. 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는 법이옵니다. 처선에게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왕이 우리를 여기 궁에 살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저 엄명 아닙니까? 이제 팔자가 좀 피나 싶었는데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짜증이 난 장생. 신하들 등살에 옴짝달싹 못하는 게 왕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 가지고 놀 생각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을 가지고 논 놈들이 중신 가지고는 왜 못 놀아? 처선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중신들 가지고 놀아도 좋단 말씀입니까? 장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본 것이고 전국에 재주 있는 광대들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나 형님, 옷이 날개네 날개요. 제주꾼을 모으기 위한 방을 쓰는 장생과 공길. 궁궐 내에 있는 희락원은 궁중 광대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감독은 부안 세트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을 가지고 노니까 왕이 웃었잖아, 그치? 중신들을 가지고 놀면 중신들이 웃겠지. 그 아쉬움을 배우들이 연기로 충족시켜줬다고 합니다. 영화를 순서대로 찍다 보니 이 5배우가 실제로도 많이 친해져서 케미가 갈수록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다 하셨어? 어째 두 사람 글씨가 똑같소? 붓으로 혀를 닦는 건 무식해 보이기 위한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공길이가 쓰는 원문을 보고 흉내내면서 배웠거든. 자, 똑같이 써봐. 이 글은 배우들이 실제로 이 글을 보고 똑같이 그린 글입니다. 아니 뭘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어. 업문을 하는 광대가 어디 있어? 이 그림은 미술팀 스텝이 그렸습니다. 아직 이게 맞다니까. 오, 육갑이 말이 맞았네요. 한양에 논다 하는 광대들이 모두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쇼미더 광대. 오, 심사위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문화재급 장인들을 정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게 흐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이어가는 연산. 이번엔 평양에서 온 최첨지. 랍신다. 대감 점내다.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던데 받으시라요. 황금 거북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옳지 않아. 네, 돌아갈 여비가 없어 그러는데 단약에 팔 테니 좀 사주시라요. 두 마리만 삽시다. 풍자와 해악 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탐관오리. 제 남편 좀 한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번만 받아 주십시오. 좋아 죽는 왕입니다. 흥에 겨운 왕은 이 무대에 직접 피처링에 참여하려 하는데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나? 어디 보자. 목숨을 건 프리스타일이 시작됩니다. 난 이런 요상하게 생긴 건 필요 없어. 이런 거라면 또 모를까. 요란가. 오, 장생 깡이 많이 늘었는데요. 대령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강성현 배우의 실제로 진짜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그렇지. 놀아보세. 녹수를 놔두고 공길 앞에 가서 춤을 추는 연산. 입이 대빨 나온 녹수가 참 귀엽네요.
흥에 겨운 왕이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 주려는데 제발 저린 병조판서 윤지상. 찔리는 게 있는 게야.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벼슬을 팔아. 윤지상 역의 전일범 배우는 당시 극단 미추 소속의 중견 연극 배우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좋은 배우에게 너무 작은 역을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처선. 죄 많은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 모든 조정 대신들은 분보기로 돌려봐라. 그런데 처선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공길이라 하옵니다. 본격적으로 공길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임금님. 이러다 괜히 여기까지 먼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실학원의 다른 광대들은 조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투입됐습니다. 공길이는 왜 불러간 거요? 인물값 한다더니 또 이지랄이네. 상대가 왕이니 이번엔 들이받을 수도 없고 착잡한 장생입니다. 용안을 봐서는 안 된다. 한편 왕의 초소에 들게 된 공길. 부안의 세트는 야외 외경만 있어서 연산의 초소 내부는 바닥을 다 깔고 소품을 세팅해 만들었는데요. 왕이 머무는 공간인데 좀 초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공길을 가까이 부르는 연산. 놀자. 예? 너랑 나랑 계속 놀자 말이다. 어떻게 놀아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던 공길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 인형을 꺼내봅니다. 이 인형은 장생과 공길을 의미합니다.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시냇가에서의 장면을 인형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이준기 배우가 손으로 하는 인형극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인형은 영화 개봉 이후 경매에 붙여 2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인형극에 이어 펼쳐지는 그림자놀이. 아이고 예쁘다. 왕이 흔들릴만도 하네. 왕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아름다운 남자 공길. 이 명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찍지도 않았는데 부안 촬영이 끝난 이후 추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공길이 왔다. 공길아. 왕이 왜 불렀어? 인형놀이. 왕이 웃으셨어. 왕께서 술도 주셨어. 이거 왠지 씁쓸한 장생. 여기 씁쓸한 사람 한 명 추가요. 이런 남자를 만나고 나니 이젠 마음이 달라진 연산입니다. 와씨, 천하의 장녹수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한테 발리다니. 녹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천한 광대들이 조정 중신들을 능멸하는 처사는 다음날 여전히 광대 노름을 반대하는 중신들. 관대들이 뭘 알고 했겠어? 고작 광대패들 노름에 놀아나신다면은 노라나? 나를 노란하게 하는 건 바로 내 놈이야. 선왕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나한텐 이래도 되는 거냐? 뭔 말만 하면 선왕.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연산. 선왕께서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장면 이후 다시 돌아와 자기 부인을 죽인 자가 정령 성군이냐고 묻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연산은 깊은 빡침을 광대놀이로 표현합니다. 공길이 어디 있느냐? 공기를 왕의 처소로 끌고 가는 연산. 자, 잘 봐봐. 아바마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못난 놈! 네가 그러고도 성군이 될 수 있겠느냐? 연산은 왕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결핍에 대한 강한 욕망. 왕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공길입니다. 인형극 씬은 원래 시나리오 초안에만 있던 설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인형놀이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중 아무래도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 현장에서 설정을 추가하고 감독이 직접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대로 놀면 누가 얻는 겁니까?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책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관객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테지만요. 왕께서 공길을 왜 자꾸 부르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누굴 찾으시던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꽁꽁 싸매고 있던 아픔이 공길 앞에서는 무장해제돼버리는 연산.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공길입니다. 장생은 시키는 대로 놀아야 하는 이 상황과 공길을 자꾸 부르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가자. 우리가 시키는 대로 깝치는 꼭두각시냐? 나가고 싶으면 나가자. 근데 이것만 하고 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펼쳐지는 대규모 공연. 저분들이
선왕의 후궁 같은데? 정말. 이것만 하고 나가는 거야. 오늘 밤엔 만나려나? 오늘 밤도 공짜구나. 이 씬은 미술과 소품팀이 정말 열일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음악도 진짜 국악기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광대들이 놀자고 만든 경극판이니까 어설프게 흉내나 내는 정도로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공연이 너무 고퀄로 나와 버렸다고 하네요. 수근수근 쑥떡 쑥떡 말을 해라 이년들아. 지금 저 광대들 얘기 우리들 얘기가 아닌가? 이거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되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찌 사약을 내리라 하십니까? 여시 같은 니년이 내 아들을 흘렸구나.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그게 과학에 몰입하는 연산. 광대들의 공연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어미를 죽인 년들이여 할만하마.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이건 처선의 계획에도 없던 일 같은데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다들 짐 싸. 궁에서 나가는 거야.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약소하다. 부담스러워.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피부가 고와서 비단이 잘 어울리네. 녹수의 감정을 롱테이크로 빠짐없이 담아내려 했습니다. 천한 광대주지. 니까짓게 가만히 있어봐. 천하의 장녹수 인생에 하다 남자한테 밀려서 내동댕이 당하다니. 이후에 연산이 분을 못 이겨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감정의 절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촬영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합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공기를 향한 왕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연회를 열어 축하해주도록 해라. 지금은 대왕 대비마마의 국상 중이라 연회가 불가하옵니다. 그래도 임금이 새로 벼슬을 내리면 연회를 열어 축하하는 법 아니요? 궁 후원에서 광대들을 시켜 사냥놀이를 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사냥? 중신들의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요. 사냥놀이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고창 읍성에서 찍었습니다. 3회 계획을 하고 갔는데 6일이나 찍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오고 활이 나오면 오래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자자 시작이다. 홍길아, 성님 못 봤지? 이게 뭔 짓거리냐 성인도 없이. 진짜 화살? 대놓고 공기를 죽이려 쫓는 중신들. 땡땡이 치던 장생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공기를 구하러 갑니다. 섰어! 이번엔 육갑이 공기를 구해주려다 그만. 오늘 사냥이 놀이가 아닌 모양이구나. 피땀을 흘린 중신들을 우롱하다니. 이 화살은 진짜 멀리서 쏴서 맞췄다고 하는데요. 옷 안에 보호 장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성님이 나가자고 했을 때 말 들었어야 됐는데. 결국 육갑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처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공길과 장생 그리고 연산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징한 놈의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